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아,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 봤다고 되게 반갑게 느껴지네요. 겨우 일주일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주간지 마감 노동자의 인생이란 뭐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기사 쓰고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확실히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아, 바쁘셨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 정말 귀한 분을 모셨다. 진짜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했던 게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뒷얘기 같은 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봤어요. 다시 보니까 기자님의 말씀이 옆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보는 그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또 다르지 않을까. 꼭 두 번 봐야 된다. 전문가의 어떤 평론을 보고 다시 보는 게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의상을 입고 오셨던 주연님이 오늘은 또 좀 얌전하게 비즈니스 캐주얼이 어떤 건지 이제 드디어 아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할 말 있는 게 장소를 칵테일바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들 칵테일바에 얌전히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칵테일바니까 이제 OOTD 맞춰서 한번 리본도 달아보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정제된 모습으로.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독실이의 모습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가운데 자리가 비어있네요. 네, 이제 자연스럽죠. 오늘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난주처럼 좀 뭐 풍성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가볍지만 재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전문가분을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대전에서 오셨어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계시는 윤선호 박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나노 연구센터에서 감염병 연구를 하고 있는 윤선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염병 연구를 하고 계시면 요즘 좀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많이 두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계속 그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감염병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바쁜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화와 감염병과에 접목해서 대중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의 전문가 선생님은, 박사님은 감염병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영화 주제를 하게 될지 약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승리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뭐 그 안에 과학적 사실들도 나눠보고 우리가 못 본 것들도 나눴는데 오늘은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주제로 하게 될까요? 네, 오늘 라운지 S에서 함께하게 될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입니다. 킹덤. 네, 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좀비물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또 열심히 좀비물 덕질을 하러 왔구나 이 생각으로 들으러 왔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킹덤이 처음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최근에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과거 조선시대 죽었던 왕이 되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 이창은 조선의 끝 동네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역병에 의해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을 마주하게 되며 그 역병의 비밀을 파헤쳐가기 시작합니다. 세자는 생사초와 왕, 그리고 역병의 관계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역병은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고 조선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왕권을 향한 탐욕과 알 수 없는 역병으로 인한 위기의 조선. 왕세자 이창의 피해 사투를 그려낸 조선 미스테리 스릴러 킹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시놉시스 정리에 있어서 정말 깔끔하게. 네, 그렇죠. 이미 근데 킹덤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이제 화제가 또 많이 됐어요. 그렇죠? 혹시 킹덤 다 보셨어요?
네, 그럼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공개되기 2달 전에 미리 봤습니다. 와, 이게 영화 기자의 힘이군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넷플릭스 CEO분이 직접 참석한 그런 컨퍼런스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시즌 1이 공개되기도 전에 시즌 2 제작 확정이 됐다고 발표를 했고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한 가장 클라이막스 행사가 킹덤 시사회였습니다.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우리나라 기자들보다 해외 기자들이 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진짜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사실 그 킹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좀비물이 킹덤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뭐 특수 분장이며 효과며 그동안에도 뭐 좀비나 그런 괴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뭔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 하면은 그렇게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킹덤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와,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극과 같이 접목시킨다는 그 사실도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 한국적인 좀비가 나왔다는 거. 이게 원래 좀비물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잘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이게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좀비물의 공식을 일부분은 따라가지만 뭐 조선의 굉장히 독자적인 아름다움이나 그 특유의 기품 있는 체제 속에 그 좀비물이라는 B급 장르가 녹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기에는 이거 너무 신선하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 좀비 드라마 외국에서는 킹덤은 좀비와 모자가 나오는 쇼다. 갓이 엄청 핫했다고. 그분들은 뭔진 모르겠지만 저 모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심지어 발음도 가시야, 그렇죠? 하나님.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인상 깊은 외신의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여태까지의 좀비물 중에서 최고다. 그리고 뭐 워킹데드를 넘어섰다. 네, 그런 평가들이 많던데 영화 전문가이신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런 원래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이 잘 배합이 되어야 장르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되는데요. 킹덤은 거기에서 정말 잘 해냈고요. 그리고 고증이 굉장히 잘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들어가기 전에 김은희 작가나 뭐 연출하신 김성훈 감독, 박인재 감독 같은 분들이 이 조선시대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때 이제 계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깔끔하게 이제 고증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을 칠 때도 인공 조명 안 쓰고 횃불이랑 촛불만으로 어떤 장면은 찍기도 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좀비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조선시대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를 생각을 해서 조명을 횃불로만 가져간다거나 촛불로만 가져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비주얼의 좀비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분명히 판타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증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따랐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요. 근데 저게 가능은 한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재미의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저렇게 무서운 거야 를 넘어서서 저게 이제 병 때문에 저렇게 된다는 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박사님도 너무 재밌게 보셨다니까 박사님이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우리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역부형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게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 사회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것들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법들을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 201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영화화됐던 컨테이전이라는 그런 영화와 더불어 어떤 그 감염병의 어떤 기초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드라마를 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전문가분께서는 같은 걸 봐도 되게 풍부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진짜 하신 말씀이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사실 킹덤을 보면서 다른 여타 좀비물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날 그냥 좀비가 나타나서 보통은 어떤 독성분에 의해서 사람이 괴물이 되고 이게 물려서 감염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전개가 되는 편인데 킹덤은 정말 이게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되는지를 그 사건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섭이라는 캐릭터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환자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변이하는지도 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그 과정들이 진짜 이게 그냥 좀비라는 하나의 그 판타지적인 요소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도 뭔가 개연성이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연구되고 이야기로서 또 발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시즌 2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드라마에서 이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나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게 이 드라마의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 뭔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재미를 위한 소재로 차용했다기보다는 스토리의 핵심을 뚫고 있는 그런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는데 지금 앞에 놓여있는 디저트들에 눈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지난주에 한번 해봤잖아요. 네네. 좀 마시면서 할까요? 네. 성인용 음료. 비록 알코올은 없습니다. 알코올은 없지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진행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바에 와서 물만 마시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랜선 짠, 우리 와이파이 짠, 이시국 짠. 이 시국찬. 좋네요. 네, 그렇죠. 좀 마음이 뭔가 좀 더 편안해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무알콜임에도 불구하고 마시면 약간 취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플라시보? 그렇죠. 지난주에도 한 잔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입이 막 풀렸거든요. 이제부터 저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느냐? 근데 보면은 분명히 안타까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무언가 과학이 발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그에 관련한 기술, 과학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잖아요.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기술이 뭐 새롭게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존에 이용되던 것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그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걸로 이용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에서 클로이라는 AI 로봇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 가보면은 그 클로이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내도 해주고 막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 클로이 로봇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얘가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공항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주로 안내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비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병원에서 클로이가 비대면으로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제 병원이나 호텔에서 클로이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대면 살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이 이용되는 방향이 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오히려 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마스크였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이전까지는 마스크를 마스크도. 쓰고 다니면 왠지 뭐야 저 사람 자기가 먼저 약간 이런 연예인이야?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쓰는 게 당연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마스크의 디자인도 점점 이렇게 예뻐지더라고요. 예쁜 마스크 찾아다니잖아요. 마스크도 또 디자인뿐이 아니라 진짜 마스크에서도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게 마스크에 그 조그마한 펜을 달고 이게 소음을 적게 하고 또 더 많은 그 공기를 유입시키고 또 살균도 해주고 그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또 섬유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만든 섬유, 뭐 정전기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소비자적 측면에서 보면 감염병에 대한 그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이 공포심을 이용한 마케팅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나오는 거예요. 이어폰인데 이어폰 안에 UV 살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 이전에는 그런 걸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어폰 귀에 안에요? 들어가는 걸. 네. 그럼 뭐 고막을 살균하나요? 어딜 살균하는 거죠? 우리 그 무선 이어폰에 그 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유닛 부분이요? 네네. 그 유닛 부분을 이렇게 케이스에다 넣으면은 충전 중일 때 안에서 UV 불빛이 나오면서 귀 속에 들어갔던 부분을 살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이 작년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은근히 그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진짜 저거 써야 되지 않나? 정말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이제는 공기살균기를 판매하고 눈을 없애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그런 공포심,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제품들도 또 나오는구나. 네,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흔히도 이제 모기 기피제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렇게 붙이는 네. 패치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나 감염병들을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그 살균 제품들도 최근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게 진짜 효과가 있어? 뭐 이렇게 맞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기 중에 얼마만큼의 바이러스 포집할 수 있는지 그게 인체에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직 검증 방법들이 많이 표준화된 프로토콜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효과는 있다고들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과연 100%일지는 아직 미지수인 제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광고를 보다 보면 꼭 지갑을 열게 돼요. 혹시 연구님은 좀 요즘 좀 새로 구입한 것들 좀 있나요? 개인 위생을 위해서? 일단은 저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뭐 손소독제라든지 뭐 이런 스프레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우리 사회에 만약에 지금 좀비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혹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상황들 정말 이 사회에 좀비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섬뜩하면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좀비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갈 것이다. 그만큼 지금도 사실 재택근무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바이러스를 뚫고 또 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또 회사가 돌아가지 않고 사회가 멈춰버리니까 그런 속에서 뭔가 그 개인 방역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실제한다면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퍼지기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좀 자유롭게 상상의 나를 펼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비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감염이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파가 되는 경로는 아마도 이제 피부라든지 아니면 혈관을 따라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 체내로 이제 순환을 하면서 그게 이제 신경세포에 이제 그 감염이 되고 이제 뇌까지 전달이 돼서 아마 좀비처럼 이제 발작할 수 있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다뤄보는 킹덤에서는 가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실제는 아닌 거고 그런데 그 킹덤 속에 어떤 그 좀비 바이러스를 심어서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그 과정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요.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증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김은희 작가님이 예전에 역병이 뭐 창궐했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다가 이런 괴질 같은 게 만약에 배고픔 때문에 시작이 됐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아이디어를 접목하면서 시작이 된 거래요. 백성들이 배고픈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한 탐욕 때문에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역병이 창궐하게 된다면 또 드라마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는 왕이든 조정 대신이든 일반 백성이든 다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은 그런 권력 관계가 무너지고 모두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등해지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세팅을 고안하셨다고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앞에 평등한 거군요. 사람은. 실록에서 그 근거를 찾으신 작가님답게 장티푸스나 콜레라로부터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좀비 바이러스를 뭔가 구체화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다른 서양 좀비들과 달리 얼굴이 굉장히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설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간으로 침투를 하면은 이 피를 해독하지 못해서 피부가 새까맣게 올라올 것이다. 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모두 갖고 킹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왕은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왕은 신하들이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분을 발랐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계급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킹덤 속에서는 초반에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그 전파의 원인이 됐었던 게 식인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있는 그 인육을 먹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한 번씩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저는 상한 고기 있잖아요. 상할랑 말랑하는 그 고기가 너무 아까워서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그냥 잘 구워서 먹으면 혹은 잘 삶아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설사를 하고 힘들었던, 그러니까 완전히 가면 저도 먹지 않는데, 근데 어떤 거는 뭐 김치에 하얀색으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 좀 걷어내고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조금만 냄새가 올라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만 먹은 거 아니죠? 그죠, 은근? 냉장고에 꺼냈을 때 네. 저거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 때는 딱 그 시점 있잖아요. 그때 드세요, 안 드세요? 배고픔의 상태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열에 되게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마다 각각의 이제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 몇 분 정도 끓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없지만 연구자들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WHO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보면 80도씨 이상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그 바이러스들은 모두 이제 사멸이 된다라고 일단은 공시는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킹덤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그 삶은 이렇게 익힌 인육을 먹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설정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약간 그 고기가 덜 익은 상태, 덜 익은 상태나 핏기만 있어도 이제 먹는 때가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그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만 피하면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먹었었던 거는 사실 보통 고기가 상하는 거는 바이러스보다는 세균 때문에 상하는 거고 그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에가 약간 살짝 탈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계를 안에 꽂아서 온도를 재보면 내부 온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싹 구워 먹었어야 됐는데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킹덤에서 끓였을 때도 고기를 만약에 뭉텅뭉텅 썰었다면 안에는 80도가 안 넣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저온 요리가 됐을 수도 있는. 덜 익은 인육을 먹어서 그렇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뭐 좀비 바이러스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쨌든 극복이 돼요. 패스트도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정말 대유행을 했었던 인플루엔자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바이러스와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100만 년 후에도 과연 인류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년 뒤에 인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인류 역사상에 뭐 패스트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인류를 위협했던 바이러스 세균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가 이어진다는 건 유명한 대사처럼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고 언제든지. 네. 그래서 100만 년이 됐건 뭐 그 이후가 됐건 어쨌든 답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어떻게 박사님 보시나요? 그렇죠. 어쨌든 과거에도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고대 뭐 이집트 벽화라든지 람세스 그 5세의 어떤 미라에서도 고대부터 바이러스가 인간과 공존했다라는 그런 사실들은 이미 많이 고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 총균세라는 그런 책에서도 보면 전염병의 역사는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정착을 하고 가축을 이제 키우게 되고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사람과 가축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가축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어떤 감염병들이 사람에게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리고 최근 들어 교통수단의 발달, 특히 이제 비행기라든지 뭐 KTX와 같은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전파 속도가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신변종 바이러스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를 가장 우선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왜 그 인류 멸망 시나리오들을 보면은 거기서 꼭 바이러스. 맞아요. 최종은 바이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지금 바이러스들이 아직까지 인간에게 노출되지 않았지만 고대 바이러스 같은 것이 시베리아 안에도 많이 숨어 있다. 근데 시베리아가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노출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종 전체가 사라지진 않을 건데 타격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인류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피투성이의 승리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될 거잖아요. 어떻게 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 그렇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손 열심히 씻고, 네. 개인 방역에 철저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손 씻는 거 하고? 우리 각종 사회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냐라는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알고 보면 되게 과학적인 원리로 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 수칙이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진부해 나 다 알아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역 수칙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방역 수칙 굉장히 뭐 문자로도 많이 오고 있고 사실 인터넷상에서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네. 저희 과학창의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학문화 포털인 그 사이언스 올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제 목소리에 맞춰서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 방역 수칙과 관련된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카드 뉴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다시 메인으로 이제 검증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검증을. 전염병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이제 검증을 한번 해주실 겁니다. 네, 들으면 항상 느끼지만 정말 과학창의재단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필수적입니다. 네, 한번 꼭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사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킹덤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애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나가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길이 조금 상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박사님이 마무리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과거에도 바이러스는 있었고 현재에도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곁에 늘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공포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바이러스를 대할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좋아하는 그런 속담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를 잘 알면 잘 안 만큼 우리가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고 그걸 효과적으로 저희 생활에 녹아들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 주엔 더 재밌는 걸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대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한번 할까요? 짠! 수고하셨습니다.